네, 간밤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다시 한번 크게 맞닥뜨려지면서 뉴욕 주식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해당 시간대 비트코인도 3%대 지수 하락이 나오기도 했죠. 때문에 알트코인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시장에 다시 한번 약세가 드리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꼼꼼하게 잘 챙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 시각 기준으로 현재 코인 시장의 분위기는 어떠한지 지수부터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전반적인 시가총액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전일 대비 2% 정도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2조 5천억 달러 아래에서 현재 머물러 있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20% 급감하면서 현재 90억 달러 선 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 시간을 기준으로 시가총액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안에서도 비트코인의 하락이 전반적인 시장의 약세를 강하게 누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피어앤그리드 인덱스인 이 심리 지표를 놓고 확인을 해봤을 때는 여전히 이 공포 구간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5점을 가리키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과 함께 전반적인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또한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에 비해서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17선을 지나가고 있는데 간밤 기관들은 현물을 매수를 해줬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일 연속으로 기관 쪽에서도 ETF의 유출 흐름이 기록이 되고 있죠. 다만 지난 3거래일에 보여줬던 유출세보다도 훨씬 더 강한 모습의 유출이 ETF를 통해서 포착이 됐고요. 그 가운데 전체 점유율에 비트코인이 62.6%를 차지하고 있고 이더리움이 7.3%를 기록하면서 시장 안에서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그나마 가장 선호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개별주 종목의 흐름들은 어떤지도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2% 정도의 가격 하락을 보이면서 77,0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강한 하락을 보여주는 건 오늘은 이더리움입니다. 1,500달러 선 아래에서 밑돌고 있는데 1,488달러 선, 전일 대비 5%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XRP 같은 경우는 1.7%의 지수 하락을 보인 채 1.8달러 선을 지나가고 오늘은 레오만 홀로 오르고 있습니다. 1.8%의 가격 상승을 보이면서 9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 코인 시장의 약세가 언제까지 이어지는 걸지 사실은 매크로 상황을 굉장히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말 그대로 전강 후약의 상황이 간밤 뉴욕 증시에는 강하게 포착이 됐죠. 중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 좀 화해를 하거나 협상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나왔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중국 쪽에 대한 관세를 재차 확인시켜주면서 일제히 지수가 급락을 했고요. 그래도 장 막판에 다시 한번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장에서도 이 M7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나스닥이 무려 2%대 추가적인 하락을 보였습니다. 다만 S&P 500과 다우 같은 경우는 이 약보합권 정도의 마무리를 지었는데 어제 나스닥만 홀로 올랐었기 때문에 그나마 나스닥에 비해서는 낙폭이 크지 않았었던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중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으로부터 104%의 관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기존에 20%의 관세를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상호 관세로 34%가 추가가 됐었죠. 최종적으로 54%의 관세를 받는 거였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50%의 보복 조치를 내놓으면서 현재 중국 안에서의 이 보복 관세가 최종적으로는 104%로 진행이 되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조치로 인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매일 3조 원 규모의 수확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국가별로 맞춤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중국이 언제든지 먼저 전화만 걸어오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우호적일 수 있다, 준비가 돼 있다라는 이 뉘앙스를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한마디로 누가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느냐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오후 1시부터 본격적으로 상호 관세가 진행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아직까지 들려오는 소식은 없습니다. 104%의 관세를 중국이 그대로 받게 되는데 해당 상황이 언제 완화가 될지에 따라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도 크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인사들은 간밤에도 긍정적인 비트코인에 대한 코멘트들을 내놨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트와이즈의 CEO인 매트 호건 같은 경우는 이 통화 전쟁의 끝의 승자는 결국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지난 IMF 이후로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등 각국의 통화 가치가 아주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축 통화가 흔들릴 때면 디지털 통화로도 불리는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게 매트 호건의 주장이고요. 이 위험 자산을 회피해서 안전자산으로 돌아오려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니즈 자체가 금이라던가 구리 혹은 비트코인과 같은 안전자산의 물량을 늘릴 수 있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간밤에는 ETF가 최종적으로는 유출세로 마무리가 됐지만 ETF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2분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려는 대규모 자산 운용사들도 많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해당 기관들을 통해서 더 큰 금액의 매수세가 코인 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개별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긍정적인 호재로도 작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관세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일시적으로 출렁이지만 코인 시장 안에서 그럼에도 증가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 쪽의 동향인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관세 전쟁 이후로 오히려 발행량이 더 증가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300억 달러 선을 돌파를 해낸 상황인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프레임을 놓고 각국의 지금 여러 가지 규제안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굉장히 앞단에 서서 빨리 스테이블 코인을 수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기존 트레이드파이, 전통 금융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빨리 수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덕분에 발행량이 급증하면서 최근에는 2,300억 달러까지 돌파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 통화와 함께 1대1로 패깅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투자해서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은 아닙니다. 다만 디파이 쪽에 예치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수익률을 받아감으로써 이자와 관련된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고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다른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증가된다라는 건 코인 시장 안에서 추가적으로 다른 매물로 들어갈 수 있는 총알이 장전되는 것과 비슷한 위치이기 때문에 일단 발행량이 증가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코인 시장에게는 긍정적인 변동성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에 메사리 쪽에서 나온 리포트 내용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제 올해는 기존 은행권에서도 비트코인과 관련된 서비스를 대거 출시하려고 준비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KBW,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가 있는 것처럼 프랑스에서는 파리 블록체인 위크가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자리에서 메사리 쪽의 직원이 나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하게 대형 은행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가지고 여러 커스터디 자산이라던가 파생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건데요. 물론 코인 거래소를 통해서 직접 비트코인을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도 코인 계좌가 없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은행 계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출시가 되고 있다는 건데 2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 이 규제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기존 은행권 안에서도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서비스도 출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간밤 전해졌던 유일한 악재 중에 하나로 체크를 해볼 부분은 바로 스트래티지사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늘 우리 시장의 구원투수로 작용됐었던 마이클 세일러발 악재가 간밤에는 투심을 또 흔들어 놓기도 했는데요. 이 스트래티지사가 지금 비트코인을 50만 개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20만 개를 들고 있는데 미국 정부의 2배 이상의 규모를 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중요한 건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스트래티지사 안의 재무 상황이 그닥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안에서 재무적인 문제가 생기면 현금으로 메꿔야 되는데 현금 확보를 위해서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이 SEC 제출 서류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늘 저점에 혹은 고점에 비트코인을 매수해주면서 투심을 같이 부각시키는 하나의 구원투수의 역할을 했다면 되려 지금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이 매도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또 투심을 자극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시장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만큼 앞으로 전해지는 소식들도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주요 알트코인 이슈 하나만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쪽의 이슈고요. XRP의 선물 ETF가 출시가 됐습니다. 2배 롱 ETF가 출시가 됐는데 나름 나쁘지 않은 거래량이 기록이 됐습니다. 첫날에 500만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과거 솔라나의 ETF보다도 무려 4배나 많은 거래량이 쏠렸는데 중요한 건 지금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굉장히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현물 거래량도 낮은 상황인데 ETF 쪽에 엄청난 자금이 쏠렸다라는 게 되겠죠. 네, 그만큼 리플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시장에는 많이 있다라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간밤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는 리플의 가격을 또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오는 28년 말까지 12달러를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지금 리플의 가격은 2달러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엄청 많은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 이 전망들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주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오늘 시장 안에서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아봐야겠죠. 오늘의 코인 트렌드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코인 트렌드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전일 대비 2%대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때문에 시장 안의 변동성이 커지는 종목들도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로 다방면으로 오늘 좀 시장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김형빈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 정도 전일 대비 하락이 나오고 있고 이외에 또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하나하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코인이 준비되어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스캐너 포착 코인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은 아더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에 좀 민감하게 움직여줬던 종목 중에 하나죠. 오늘은 무려 70% 가까운 상승을 장중에 보였고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63% 오르면서 104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체 가격을 놓고 봤을 때 과거 18년도 이후에는 상당히 지지부진한 가격을 수년간 이어져 왔었는데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 변동성 하나의 기회로 사용해도 괜찮을지 전문가님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 2018년에 2,000원을 돌파했다가 그 뒤로 정말 동전주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좀 갑작스럽게 엄청난 가격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70% 넘게 상승을 했었는데 하나의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마지막 데드캣 바운스 같은 걸까요? 일단 지금 장세가 이제 거래소를 보시면 전부 다 이제 시가총액이 낮은 그런 코인들 쪽으로 자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더 코인도 그 중에 하나의 코인이어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영향을 좀 크게 받은 게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악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 문제 중 하나가 바이낸스에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보시면 차트가 엄청 하락을 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자금이 크게 몰려가지고 제가 오늘 포착 코인으로 선정을 했고요. 자, 그럼 빠르게 바로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아더 코인의 이제 주봉 차트고요. 지금 주봉 차트에서 제가 작도를 그어볼 건데 이 부분을 지금 수평 지지 있죠? 네, 한 75원 부근입니다. 75원 부근을 이제 바이낸스에서 유의 종목 지정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이탈해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더코인을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이탈하고 나서 좀 손절을 좀 했거든요. 왜냐하면 유의 종목이 있다는 거는 이제 추후에 이제 상장 폐지까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최대한 리스크를 감수하려고 어느 정도 정리를 했지만 이렇게 오르는 걸 보니까 좀 화가 나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일단 오르는 거는 기분이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중요한 게 이 75원 선의 지지 있죠. 여기를 만약에 다시 돌파를 해주고 지금 이렇게 지지를 받쳐줄 시에는 이탈을 안 하고 저희가 추가적인 횡보 아니면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저항대 라인인 수평 지지가 한 230원. 자, 이 부분이 이제 작년 3월, 작년 12월, 그리고 재작년 이렇게 매물대가 있는데 여기 부분을 아직은 돌파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원 부근 굉장히 중요한 금액대인데요. 여기를 만약에 돌파를 해주면 그때서는 이제 엄청나게 큰 상승을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의 목표가는 저희 21년도에 나왔던 고점이 있죠. 이 금액이 대략 850원부터 1,050원입니다. 그래서 230원의 저항을 돌파를 해줄 시에는 저희가 최대 1,000원까지의 상승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원대가 현재 금액에서는 좀 높은 금액대지만 만약에 이 230원 저항을 돌파를 해주면 이 부분이 낮은 금액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스타트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1,000원까지는 대략 한 5배 가량의 수익이죠. 우리가 두 배 먹어도 기분이 좋은데 5배까지 먹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웃코인 같은 경우는 230원을 돌파를 못 해준다면 박스권으로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해준다 할 시에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갑작스러운 가격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아더 먼저 점검을 해봤습니다. 230원 돌파하게 되면은 과거 고점까지도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해당 저항 구간 잘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변동성을 보이는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체크해 보시죠. 네, 스캐너 포차코인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으로는 아크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약 3% 정도의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장중에 좀 급락이 많이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일주일 놓고 봤을 때도 20% 정도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일단 확실히 주간 단위로는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인은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래도 관세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좀 나름 저점을 높여주면서 고점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크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좀 후반부 들어서 좀 강세가 약해지는 것 같긴 한데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일단 이 코인은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크를 자세히 보시면 이제 많이 오르고 내림이 좀 반복이 돼가지고 요 최근 금액대가 뭐 한 400원대에서 한 900원대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 현재 차트는 주봉이고요. 작년 8월부터 이제 올해까지 계속 금액이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반복을 하면서 만약에 위에서 좀 물을 이제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갇히신 분들이 막 탈출을 하시는 등 그런 식의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가 확실함이 있습니다. 제가 주봉을 띄워놓은 이유인데 자, 작도를 그어보겠습니다. 자, 선을 긋고요. 저점이랑 저점을 그어주고 고점이랑 고점을 이런 식으로 그어주면 아크코인은 주봉 단위로 삼각수렴의 패턴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삼각수렴 안에 있으면 이제 이탈이나 돌파를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를 좀 많이 하는 그런 패턴 모양이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올라갈 수도 있고 갑자기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크코인이 뭐 지금은 이 삼각수렴의 하단부의 위치에 있어가지고 이 하단부 위치를 이탈하지 않는 한 뭐 지금 금액은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금액이죠. 저도 웬만하면은 아크코인을 관심 코인에 두고 싶었는데 근데 그러지는 못하는 이유가 이 삼각수렴을 돌파나 이 돌파를 해줘야 이제 제가 언급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각수렴 돌파하려면 이제 한참 이 주봉 단위에서 왔다 갔다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최소한 막 수개월이 걸려가지고 뭐 관심 코인으로 제가 들었는데 수개월 동안 좀 버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드리지 않았고 만약에 제가 좀 더 관심 깊게 볼 경우는 이 삼각수렴을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할 때 자, 이런 차트의 모양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오른 차트가 있습니다. 잠깐 볼 건데요. 자, 이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거는 리플의 주봉입니다. 리플도 이제 3년에서 4년 동안 이렇게 삼각수렴 패턴이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돌파를 해주고 살짝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돌파를 해주고 결론적으로 엄청나게 큰 상승을 했죠.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도 2018년도에 고점에 달성을 했고요. 자, 반면 아크코인이 리플보다도 훨씬 더 시가총액이 낮은데 더 올리기도 쉽다는 뜻이죠. 자, 삼각수렴을 돌파를 해주면 똑같은 이론을 가정했을 때 최대 이제 2018년의 고점
18,000원까지 상승이 열려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좀 너무 벌써 기대심을 가지는 거지만 아무리 못해도 아크코인이 이 상가수렴의 그 상단부를 돌파해 줄 시에는 최소 21년도 고점 라인 4,0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는 6,000원대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이 상가수렴 여러분들 꼭 그어두시고 돌파를 할 때는 이제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크 같은 경우도 지금 큰 상박수렴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해당 구간 돌파하게 된다면 과거 21년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4,000원을 돌파해 줄 수 있을지 해당 구간 여러분들도 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안에서도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부터 만나봤습니다. 해당 종목들 계속해서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데일리로 함께 전략을 세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신 다음에 링크 클릭하고 입장해 주시면은 데일리의 분석들 그리고 전망들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비트코인의 상황은 어떠한지 전문가님의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뉴욕 시장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이어졌고요. 아시아 시간대에서 계속적인 가격 하락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1%대 하락을 보이고 있고 일주일 전 대비해서도 7%가 넘는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코인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비트코인의 위치를 먼저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전문가님과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비트코인 상황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원칙 없이는 매매는 없다. 네, 오늘도 나타난 김 전문가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제 경제 이슈랑 비트코인 상황,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 다음에 코인 튜토리얼, 그 다음에 저희 시효동지표 리뷰, 그 다음에 저희 수익률 리뷰, 그 다음에 이제 히든 코인이랑 관심 코인까지 모두 이제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자, 미국의 원유 재고 발표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제 원유 생산량이 가장 1등이죠. 어쨌든 간에 미국은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이런 미국이 원유를 재고 발표한다는 거는 이 경제적으로 있어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좋은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매우 좋고요. 너무 깊게 좀 보실 필요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은 결과치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시장이 이렇게 움직인다를 좀 파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원유의 주간 변화를 측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매 주마다 측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보시기는 조금 귀찮겠지만 그래도 주마다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급 상승과 수요 하락 이 두 가지에 따라 가지고 시장의 상황이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공급이 상승을 할 때 그러니까 공급이 상승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원유를 하도 많이 써가지고 계속 이렇게 사들이는 겁니다. 뭐 남의 집 것도 가져오고 이제 우리 집 것도 가져오고 땅 파서 캐고 이렇게 지금 이제 물량이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주식이랑 코인은 상승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원유를 많이 산다는 거는 뭐겠습니까? 돈이 많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돈을 주식이랑 코인 쪽에도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이랑 코인이 오르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 밑에 있는 게 금리 인상 가능성입니다. 자, 이거는 차후의 이야기입니다. 주식이 상승하고 코인도 오르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돈의 가치가 점점 하락을 합니다. 그 이유는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너도 있고 나도 있는데 돈이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 하면서 금리 인상을 시킵니다. 금리 인상을 시킬 경우에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돈을 쓰는 것보다 저축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고요. 자, 반면 수요 하락입니다. 수요 하락은 자, 말 그대로 반대입니다. 간단하죠. 수요 하락할 시에는 주식이 하락하고 코인이 하락을 하죠. 그리고 반대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급 상승이랑 수요 하락에 따라 가지고 코인 시장이 많이 변할 수가 있고 이 두 개 다 뭐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오늘 재고 발표를 할 때 수요 하락을 하면 코인 시장은 또 안 좋아지겠죠. 약간의 눌림이 나오거나 하지만 그 뜻은 우리는 미래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좋은 거고요. 반면 공급 상승이 나왔을 때에는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으니까 이거는 당장의 좋은 호재죠. 하지만 나중에 금리 인상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코인이랑 주식이랑 하락을 한다는 거니까 우리가 미래적으로 안 좋다는 뜻입니다. 자, 빠르게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일봉입니다. 자, 똑같습니다. 월요일이랑. 자, 74.5K의 수평 지지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를 이탈할 시에는 그 밑으로 크게 하락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탈 시에는 큰 하락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승으로 확실하게 가려면 이 하락 채널을 돌파를 하기 전까지는 상승을 완전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캔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어야 우리가 상승을 확실하게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 구간의 지지를 무조건 받쳐야 한답니다. 자, 이평선입니다. 자, 이평선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역배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장기 이평선인 24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반등이 나와주더라도 우리가 이 이평선 저항이 82K 부분입니다. 82K의 저항이 굉장히 강하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일봉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도 크게 엄청 별 다를 건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좀 횡보하는 느낌이었어가지고 자, 지금 보시면 단기는 이렇게 보합세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그보다 큰 중기랑 장기가 하방이기 때문에 이 중기랑 장기랑 하방을 나타내고 있으면 단기도 결론적으로 하방으로 가가지고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 상황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우리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시하게 봐야 될 도미넌스인데요. 우선 지금 도미넌스 수치는 상승을 하다가 약간 좀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한번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 하락, 그 다음에 도미넌스 횡보를 한다는 거는 네, 비트코인이 하락이 있고 도미넌스가 횡보. 그러면 알트코인은 하락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이 나오다가 약간 좀 횡보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이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희 그 다음 시간에는 저희 코인 튜토리얼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상황부터 같이 점검을 해봤습니다.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할지 일단 데일리로 코인 시황과 관련된 자료들은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저희 방에서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그 외 코인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간도 마련을 했습니다. 코인 지침서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정보들 또 새로운 용어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강의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코인 강의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제가 아니죠. 그저께랑 비슷한 수치입니다. 자, 코인 섹터별 정리입니다. 자, 우리가 코인을 섹터별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코인은 순환하는 장입니다. A그룹, B그룹, C그룹이 있으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오르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이 오를 때 세 개 다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A코인을 먼저 선택을 받았으면 A코인에 있는 알트코인들이 막 100% 아니면 뭐 50%씩 엄청 오르고 그럴 때에는 B코인이랑 C코인에 있는 코인들이 한 5%, 10% 약하게 오르는 반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환장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A코인에 있는 코인 중에서 뭐 A그룹에서도 바나나랑 사과가 있으면 바나나가 먼저 100% 올랐을 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과가 오르겠다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나나를 매수를 못했으면 빠르게 사과를 매수를 해서 이 메타에 상승을 할 때 빠르게 우리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보고 만약에 수익을 봤다, 나는 배부르다 하면 우리가 다음 섹터로 이동을 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A 쪽에 돈이 많이 몰리던 게 이제 이동을 할 경우를 빠르게 체크를 해서 그 다음에는 B그룹에 있는 코인을 빠르게 매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섹터별로는 무조건 알아야 한다가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어제는 우리가 이제 메이저 코인이랑 그 다음에 AI 코인에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볼 거는 웹3 코인인데요. 자, 웹3 코인이란 일단 뭐 인터넷 권력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움직임.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랑 뭐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그런 막 SNS나 인터넷 그런 관련된 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있는 코인들을 보면 자 베이지 코인이랑 스토리지, 마스크 네트워크, 골렘, 솔라나, 폴카닷, 코스모스, 이더리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겠는데 섹터별로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겹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학으로 치면 좀 교집합에 있는 그런 코인인데요. 아무래도 가지고 그 코인 하나가 특징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는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있는 거는 소규모 코인이랑 김치 코인입니다. 자, 말 그대로 시가총액이 낮고 이제 김치 뭐겠습니까? 우리나라 거죠. 한국. 자, 한국에서 발행한 코인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코인들 같은 경우는 확실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참 불장이 왔을 때 돈을 벌기가 엄청 쉽습니다. 돈을 벌기가 쉽고 가장 수익률이 높은 코인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아크 코인도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이긴 합니다. 자, 이런 코인들 장점이 메이저 코인 같은 경우는 한번 크게 오르면 뭐 한 5배에서 7배지만 이런 소규모 코인이나 김치 코인은 5배, 10배가 아니라 100배까지도 가는 코인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메이저 코인보다는 그 상승 퍼센트가 압도적으로 높다를 알 수가 있고요. 자, 종류별로는 뭐 보라, 밀크, 파워레저, 메타디움, 엘프, 아더, 펀디엑스, 스팀, 우이블록, 앵커 이런 식이 있고요. 이거 말고도 다양한 코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구별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시가총액 열어봤을 때 한 500억에서 1000억 이런 하는 사이 코인들이 다 이런 코인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 차트로 돈 버는 법입니다. 자,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있죠. 짧게 말해가지고 추짐해. 추세를 먼저 한 다음에 그 추세 안에서 지지하고 저항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매매 신호, 이 매매 신호를 체크를 하고 우리가 들어갈지 아니면 안 들어갈지를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저희 지표입니다. 실어놓은 지표인데 자 아시죠? 이제는 녹색 구간은 뭡니까? 강력한 상승 추세. 그래서 노란색 구간은 중립 구간, 및 알 수 없는 추세. 빨간색 구간은 강한 하락 추세.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할 거면 어디에 매수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상승하고 있을 때 매수를 해야겠죠. 상승하고 있을 때 매수를 해야 저점을 올리면서 이렇게 올리는 식이 상승하는 추세인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2,000원에 매수를 했고 만약에 1,800원을 간다고 해도 다시 한번 저점을 터치를 하고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상승하는 추세에 세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네, 지표고요. 그 지표 안에 나오는 매수 신호들입니다. 우리가 이 녹색 구간 안에서 나오는 신호는 동그라미, 네모, 화살표 이런 게 있고 매도 신호에도 똑같습니다. 단지 색깔이랑 그 방향성이 반대일 뿐이고요. 그래서 초록색 구간에서 이 상승 추세에서 안에 나오는 이 매수 신호 이때 만약에 매수를 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 크게 먹었죠. 물론 이게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빨간색 구간이어도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을 볼 수 있지만 빨간색 구간은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점을 낮추고 고점을 낮추면서 하방이 열려진 상태라 위험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이런 초록 신호를 체크를 하고 매도 신호 같은 경우는 반면 빨간 신호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인 투자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비법들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 혹은 비트코인의 시세라던가 추세와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을 해주시면 데일리로 시황이라던가 또 우리가 방송에서 다뤘던 종목들까지 모두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혼자 전략 세우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바로 입장을 해주시고요. 또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전문가님의 수익률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동안 전문가님과 함께 봤던 종목들, 오늘은 또 어떤 변동성이 있고 추가적으로 전략이 바뀐 종목들이 있는지 수익률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오늘도 찾아온 수익률 리뷰입니다. 자, 일단 제가 월요일 날 관심 코인이랑 히든 코인을 나가지 않았어가지고 그때 이유는 비트코인의 큰 하락이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좀 위아래로 변동이 엄청 심해서 이제 관심 코인이나 히든 코인을 좀 발견하기 엄청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가져오기는 했으니까 이제 이틀 연속으로 안 가져오면 좀 여러분도 서운해하고 심심하겠죠. 그래서 가장 괜찮은 추세가 있는 코인을 가져왔으니까 조금 이따 기대를 하시고요, 그거는. 자, 수익 리뷰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한 코인들 아발란체, 크로노스, 그다음에 레이어 제로, 그다음 솔레이어 이런 식으로 있고, 뭐 진입가는 가볍게 되어 있고요. 저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뭐 2.8% 수익도 있고 7%대 수익도 있고 10%대 수익도 있고 6% 수익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일단 4월 1일 분석한 이 코인입니다. 아발란체 코인이고요. 자, 2.8%의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저는 무조건 코인을 매수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신호가 있냐 없냐를 먼저 1순위를 봅니다. 물론 추세를 먼저 보지만 그 신호가 먼저 있는 걸 보면 우리가 노색 구간에 있을 때는 다 상승하는 추세니까 신호가 있는 거로 체크를 하고요. 만약에 신호가 없으면 적어도 채널을 그어봤을 때 이 상승하는 채널이 나오면 저는 신호가 없어도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무조건 상승하는 추세에서 매수를 해야 한다. 아니면 하락하는 추세에서도 매수를 할 거면 최소한 상승 반전 패턴과 아니면 신호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해야 한다가 이제 핵심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파란색 골뱅이 태풍 신호인데 이게 등장을 해주면서 동시에 이평선의 지지를 받쳐주고 돌파 가능성을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짧게 언급을 했고요. 짧게 드렸고요. 이제 노란색 구간이니까 횡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이제 목표 금액을 처음부터 짧게 잡았습니다. 그게 수익 퍼센트가 좀 낮은 이유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잃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얻어가면서 점점 이제 돈을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돌파를 해주고 약간의 하락세가 나왔지만 이평선의 지지가 있는 걸 제가 애초에 체크했기 때문에 무조건 반등이 나올 거를 보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한번 양봉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수익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코인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코인, 이제 크로노스 코인인데요. 7%대 럭키 퍼센트의 수익을 달성을 했었죠. 자, 이 코인은 드디어 제가 원하던 가장 이쁜 자리였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만 좀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리는 이런 자리 찾기 굉장히 힘듭니다. 포켓몬으로 치면 전설의 포켓몬 찾는 느낌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녹색 구간에다가 이제 뭐겠습니까? 신호. 자, 녹색 구간의 신호는 완전 신입니다. 이제 흔히 말해서 요즘 흔어로 고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자리에서 이런 신호가 등장했을 때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가 사진을 들고 오지는 않았지만 여기 사진이 있네요. 자, 보시면 지금은 작게 보이지만 이쪽에 수평 지지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수평 지지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수평 지지까지 나오고 그와 동시에 이 녹색 구간에다가 신호까지 초록색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 가지가 다 겹친다. 우리가 지지받고 있지, 그 다음에 추세도 상승이지, 게다가 신호까지 보너스로 줬어. 이거 안 사면 어떡합니까? 이런 자리에서 무조건 사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안 사면 여러분이 수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물론 있겠지만 가능성이 낮겠죠. 그 퍼센트가 낮거나.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는 과감하게 이거는 줘야겠다. 내 목숨을 걸어서 줘야겠다 판단을 해서 이 크로노스 코인을 드렸고요. 결과는 매수를 해서 이렇게 큰 급등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자, 물론 이 구간에서는 이제 수평 저항이 있는 위치여서 가지고 제가 여기서는 이제 매도가를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 코인 보겠습니다. 자, 10%대의 수익입니다. 10%대의 수익인데, 자, 지금 보시면, 자, 노란 구간이죠. 노란 구간인데 수익률이 높은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노란 구간이어도 이평선의 지지를 받쳐주는 걸 제가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나온 이런 신호나 그 다음에 추세가 이렇게 상방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가지고 노란 구간이어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반등이 가능하다. 이제 횡보를 한다는 거는 이탈 아니면 돌파기 때문에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이 코인을 잡은 것도 있고요. 자, 물론 노란 구간 안에 있으면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마찬가지로 이제 입절가를 크게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노란 구간 안에 있는 이 녹색 구간과 노란 구간 경계선에 있는 요 사이점에서 제가 익절가를 들여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노란색 구간은 상승하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깔끔하게 이 저항 구간 위치에서 입자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자, 무조건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상승하는 추세, 그 다음에 지지선, 그다음 나오는 신호, 이거를 모두 확인을 하시고 이 세 개가 동시에 등장을 한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뭐가 좋냐? 손익비가 좋습니다. 우리가 이득을 볼 때는 엄청 볼 수가 있고 설령 비트코인의 갑작스러운 대하락으로 하락이 나올 때 손실을 보더라도 뭐 최소 2%에서 5% 아주 간단한 금액, 크지 않은 금액으로 우리가 손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여러분 이 신호, 이 지표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지금 나와 있는 여기 QR코드로 들어오신 다음에 받아볼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 저는 다음에 이제 관심 코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주에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해봤던 코인들 추가적인 AS도 세워봤습니다. 크로노스나 아발란체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좋은 종목들이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발굴을 해봐야겠죠. 오늘의 관심 종목 어떤 건지 그리고 히든 코인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오늘의 관심 코인입니다. 지금 보시면 스페이스 아이디고요. 현재 스페이스 아이디는 이제 오른쪽 봤을 때 이거 빨간색 구간이잖아. 너 이거 왜 골랐어? 너 장난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이 빨간색 구간 안에서 매수를 할 경우에는 추세가 하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락을 예상해 볼 수는 있으나 뭐 지금 코인 상황은 다들 아시다시피 대부분 다 하락하다가 이제 반등하는 경우여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코인 자리가 다 노란색 구간, 빨간색 구간으로 좀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패턴을 제가 포착을 한 다음에 그런 코인 위주로 제가 관심 코인을 골랐으니까 너무 크게 의심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 왼쪽 보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저점을 올리는 쌍바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점부터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선 나오면서 바닥 한 번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닥을 만들어주고 있죠. 물론 여기서 가장 베스트인 상황은 여기를 돌파를 쭉 위로 해주면 제가 원하는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추세가 이렇게 하락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의 저항에서 맞고 하락을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쌍바닥에 나왔다는 거는 이제 추세 반전이 나올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에 나오면서 알트코인도 큰 하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하락에 나온 뒤에는 적어도 반등이 있습니다. 반면 큰 상승이 나온 뒤에는 작은 하락이라도 있습니다. 그게 차트가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락을 하더라도 상승은 무조건 있고 상승을 하더라도 하락은 무조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작도 관점에서 저점을 올리는 쌍바닥, 그래서 쌍바닥 패턴을 발견을 하고 그와 동시에 지금 보시면 일봉입니다. 일봉에서 우리가 신호가 등장했습니다. 제가 신호가 등장 안 했으면 매수를 안 했지만 지금 신호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이 쌍바닥 상승하는 다이버전스가 나와가지고 매수를 하면 우리가 단기 반등 정도는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스페이스 아이디를 들고 왔고요.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된다면요. 네, 1차 진입이 248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진입은 224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차 진입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캔들 이 안에서 제가 드렸고 그 다음에 1차보다 중요한 거는 2차입니다. 2차 같은 경우는 이 수평지지 있죠. 여기를 살짝 이탈했을 때 그때 제가 그때 제가 2차 진입가를 드렸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안에서 분명 만약에 쌍바닥을 취소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 이렇게 터치가 나오거나 아니면 살짝 이탈을 하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224원 선에서 2차 진입가를 드렸고요. 이제 224원이지만 정확한 수치까지는 이제 맞추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224원 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225원, 226원, 아니면 220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목표가입니다. 자, 우리가 1차 목표 금액이 260원이고요. 그 다음에 2차가 281원입니다. 자, 260원 같은 경우는요. 이 구간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수평 저항은 265원인데 자, 분명 265원이라고 해서
꼭 이 금액까지 가는 거는 아닙니다. 물론 더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추세가 하락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바라보면서 덜 오르고 하락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평 저항선보다 조금 낮은 금액인 260원에서 우리가 1차 목표를 드렸고요. 물론 260원보다 더 낮게 될 수도 있습니다. 258원, 뭐 59원까지 갈 수도 있고 이거는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밴드 오셔가지고 많이 알아봐야겠죠. 그 다음 목표가입니다. 보시면 281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 매물대가 있습니다. 매물대보다 살짝 위쪽 금액인 이 저항선에서 제가 드렸습니다. 상승을 할 경우에는 이제 강항승이 나오면 보통 크게 오르지만 추세가 하락이기 때문에 이제 위에 있는 저항을 막고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제가 최대한 그 2차 목표하는 금액도 좀 낮게 드린 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대망 히든코인입니다. 당연히 히든코인이 공개하지 않겠죠. 히든코인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알 수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이거를 왜 히든코인으로 드렸냐. 자,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한 코인입니다. 세 글자고요. 네, 일단 보시면 상승 채널,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상승하는 채널, 그 다음에 잘 안 보이겠지만 이 검은색 선 보이시죠? 제가 이거를 수평 저항선이랑 겹치기 때문에 좀 잘 안 보이겠는데 왜냐하면 같은 검은색이어가지고 근데 여기 이 구간에 제가 그어놓은 이 빨간색 선에 장기 이평선이 걸쳐 있습니다. 자, 추세가 상승입니다. 상승이고 장기 이평까지 지지가 겹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하락을 좀 하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도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는 수익을 많이는 아니더라도 적게는 먹을 수 있는 자리다. 이런 환각 자리가 없다. 지금 코인들 보시면 이런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다 장기평 이탈을 하거나 아니면 다 하락하는 채널이거나 그런 코인이 한 90%에서 80% 될 것 같은데 그 나머지 10% 안에 드는 코인이니까 제가 잘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는 신호가 등장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등장했죠. 네모 등장했습니다. 자, 네모가 등장을 했었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신호가 등장을 했다는 거는 우리가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니까 게다가 작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쌍바닥이 나와주기도 했고요. 쌍바닥이 나왔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상승 반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그 상승 반전 패턴이 이 상승하는 채널과 이 장기 이평선 지지받는 구간에서 나왔다는 거는 우리가 신뢰를 굉장히 할 수 있겠구나. 이거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이 코인을 들고 왔습니다. 자, 오늘 관심 코인 이제 보시면 관심 코인이랑 히든 코인 이렇게 두 가지 들고 왔고요. 원래는 제가 좀 많이 올 때는 세 가지를 들고 오는데 한참 코인 시장이 많이 안 좋으니까 저도 안전성 있게 두 가지 들고 왔습니다. 아직은 금리 인하가 나오지도 않았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코인이든 주식이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최대한 길게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 나는 만약에 좀 장기적으로 매매를 하겠다 할 경우에는 절대로 큰 비중을 넣지 마시고 짧게 뭐 5%, 1%, 3%, 10% 이런 식으로 분할 접근을 하던가 아니면 뭐 이더리움 매수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5만 원씩 매수를 해가지고 좀 적금식으로 매수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이 있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아더코인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코인들은 하락장이 나올 때 좀 유의 종목 그다음 상단 표시 가수 높으니까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그리고 히든코인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스페이스 아이디 함께 점검을 해봤는데요. 앞에서 리뷰 때도 미리 만나봤었지만 매주 새로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코인들이 전문가님 종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고 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변동성에 따라서 AS가 데일리로 나갈 수도 있고 또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해드리고도 있지만 이 방송 시간 외에서 더 많은 자료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보시고 꼭 입장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전략들 함께 챙겨보시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간밤 추가적인 관세 조치와 관련된 내용이 전해진다면 새벽 시간 동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추가적인 전략들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